최근 한 주간지에서 빗썸, 상장피, 예. 그야말로 상장을 대가로 받는 뭐 리베이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조세 해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렸다라는 뉴스 보도가 나왔어요. 예. 뭐 이런 부분 좀 어떻게 지금 계속 뭐 얘기가 되고 있나요? 우선 빗썸 같은 경우에 올해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7천억 원 네.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 거래소가 상장피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속적으로 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꾸준히 제기를 해왔었고 특히 일반적인 거래 수수료만 가지고 혹은 수수료 할인 쿠폰이라든지 이런 네. 상품만을 팔아서는 그 금액을 충당하기가 도저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상장 폐지가 된 Q 모사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또 제기를 하고 반박을 하면서 논란이 굉장히 불거져 왔습니다. 계약을 맺은 업체 이름이 뉴 컨센서스라는 회사 이름인가요? 예. 네. 그럼 김영석 의원께서 끊임없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상장피 의혹을 제기했는데 구체적인 증거 어떤 부분들이 더 나왔나요? 우선 Q사가 빗썸에 상장이 되어 있었고 거래가 또 원만히 진행이 되고 있었죠. 네.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빗썸에서 상장 폐지 통보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Q모사에서는 우리가 상장 폐지될 이유가 뭐가 있냐. 네. 당신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줬다. 라고 하면서 이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증거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처음에 최초로 이 마케팅 그리고 상장 업무 추진 관련해서 네. 뉴 컨센서스라는 회사와 계약을 맺었고 네. 이 회사의 그 마케팅 수수료 네. 45만 달러하고 그 총 발행 물량의 약 1% 정도 되는 자체 코인을 지급을 했다라고 계약을 맺었어요. 네. 그래서 뉴 컨센서스에다가 보냈는데 답장이 오겠죠. 뭐 잘 네. 받았습니다. 네. 어쩐다 이런 이메일이 오는데 BTHMB라는 회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라고.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달 사고 난 건가요? 중에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그래요? 배달 사고가 난 게 아니라 네. 제 생각으로는 이제 내부에서 네. 뉴 컨센서스 이메일로 보내야 되는 이메일을 잘못 보내지 않았나. 아, 그야말로 배달 사고네요. 그러면 그 이메일을 잘못 보내. 그런 네. 실수를 네.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BTHMB라는 회사는 싱가포르의 네. 빗썸 법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최초에 빗썸에서 상장피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내용 증명을 또 보냈어요. 네. 재단에서 거래소에 내용 증명을 보내고 우리가 상장 폐지가 될 이유가 없다. 근데 굳이 해야겠다면 최초에 우리가 지급을 했었던 그 1% 물량의 코인 돌려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7개월 동안 답이 없다가 약 5개월 만에 이 재단이 빗썸으로부터 받은 연락은 마케팅용으로 준 코인 네. 남아있으니까 네. 가져가라.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한 이만큼 줬다라고 하면 이만큼 남아있으니까 가져가라. 돌려줄 테니.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증거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네. 처음에 이 재단은 뉴 컨센서스에다가 물량을 줬어요. 네. 마케팅 목적으로. 네. 근데 그게 빗썸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빗썸과 이 뉴 컨센서스라는 회사 사이에 상장이라든지 이 마케팅에 관한 계약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네. 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또 그 과정이 불거지는 와중에서 빗썸 측의 홍보 쪽 관계자도 상당히 뭐 횡설수설하고 예. 뭐 좀 상당히 알 수 없는 그런 그 언론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이런 부분들 어떤 내용들인가요? 우선은 관련이 없다. 네. 그리고 뉴 컨센서스라는 회사는 빗썸이랑 전혀 관련이 없으며 네. Q모 코인은 상장 폐지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네. 상장 폐지를 하는 것이다 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간단하게 끝날 얘기예요. 얘기 네. 자체가. 네. 근데 이 홍보팀 관계자가 기자와 통화를 1시간 동안 했습니다. 네. 1시간 동안 할 얘기가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 사실 지금 뭐 기자님이랑 저랑 이런 대화를 하면서도 한 15분 정도 얘기하면 상당히 많은 그렇죠. 15분도 상당히 긴 이야기를 분량인데.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러한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를 도대체 무슨 해명이 필요했기에 1시간 동안이나
통화가 필요했느냐. 결론은 모르겠다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그렇죠. 모르겠다를 1시간 동안 계속 모르겠다를 뭐 리플레이를 했던 것도 아닐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이 네. 뉴 컨센서스라는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아예 예. 공중분해가 됐네. 그렇죠. 홈페이지도 없어졌고 이런 모든 게 없어졌기 때문에 네. 사실 이 큐모 재단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죠. 네. 예. 그럼 Q사는 앞으로 어떤 뭐 조치를 하고 어떤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가요? 그래서 이 Q사는 빗썸에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네. 코인 돌려달라. 네. 그리고 이 뉴 컨센서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상장을 하긴 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상장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책임져라라는 반응인데 이 빗썸 홍보팀의 관계자는 거기에 대고 가져가라. 네. 이만큼 남았으니까 가져가라. 그리고 따질 거면 그 회사에 가서 따져라. 이미 사라진 회사인데. 네. 그러니까 Q사도 그렇고 빗썸도 그렇고 서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리고 조세 피처라고 불렸던 이 나라가 어딘가요? 케이만 아일랜드. 케이만 아일랜드요? 예. 그럼 또 법인 자체가 케이만 아일랜드에 있다 보면 소송하기도 상당히 복잡하겠어요? 이런 그렇죠. 보통 이런 경우에 소송을 하고자 하면은 네. 보통 나오는 반응들이 오케이 소송해 고소할 거면 고소하는데 네. 와서 소송해라. 네. 그럼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케이만 아일랜드에 가서 소송을 한다. 사실상 어렵죠. 불가능하죠, 사실상. 뭐 실효도 없을 뿐더러 몇 그렇죠. 년 뒤에 판결이 나올지도 모르고 예. 상당히 뭐 실익이 없는 소송 비용만 왕창 들어가는 그런 또 소송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도 이 이야기가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빗썸의 관계자는 또 뭐라고 했냐면 기자한테 Q사의 코인이 왜 상장이 됐는지 모르겠다. 아, 본인들이 상장을 시켜주고 예, 그러니까 이게 할 소리인가? 안 할 소리죠. 그렇죠. 안 해야 될 소리를 했는데. 예. 여태까지 구체적으로 계속 우리 김영석 의원께서 이런 상장피, 빗썸뿐만이 아니라 모든 거래소들에 대해서 이런 좀 상장피를 업계에서 보다 보면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들려오잖아요. 예. 이런 상장피, 이런 악습의 되풀이가 앞으로도 내년도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좀 단절하고 투명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이건 절대 안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게 단순하게 거래소 차원에서는 상장피를 공식적으로 안 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그 자체적으로는 이런 비리들, 네, 뭐 뒷돈이 오고 가는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이 빗썸의 예를 들어서 뭐 오너라고 할지라도 네,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걸 뭐 뒷돈을 받았는지 네. 상장을 빌미로 이거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 네, 예, 빗썸의 직원들도 상당히 많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래소 차원에서도 좀 그런 어떤 단속을 잘 해야겠지만 네, 사라지지 않는 그런 어떤 브로커들, 네, 브로커들이 또 재단에 있어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뉴 컨센서스라는 회사가 실제로 어떤 빗썸이 만든 유령 회사인지 네. 아니면 브로커인지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네, 특히 이 브로커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재단은 끊임없이 이 자체 코인들을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데 있어서 네. 어떤 불필요한 그런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빗썸뿐만이 아니라 거래소들이 우리와는 무관하다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려면 예. 내부의 이런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라든가 자율 규제 시스템이 예. 좀 자리가 잡고 자체적인 선행 조사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거래소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네, 재단 차원에서도 특히 사실 이 거래소에 상장을 하기 위해 상장피를 내야 한다라는 게 불필요할 정도로 네, 이 자체적인 플랫폼을 정말 건실하게 제작을 하고 빌드업을 하면 되는 문제인 겁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도 사실상 소탐 대실이거든요. 예. 이게 시장의 건전화를 통해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유입되고 거래를 하게 만들면 더더욱 많은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상승이 될 텐데 예. 이렇게 뭐 뒷돈 안에서 상장피를 받고 이렇게 상장시켜주다 보면 결국 또 상장 폐지시켜야 될 때 이런 자본들이 꼭 나오거든요. 예. 그럼 물귀신 작전으로 같이 죽자라는 식의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다 수면 위로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상장피를 받는 게 나쁘다라고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거래소도 일단 뭐 이윤을 남겨야 하고 네. 운영이 되어야 하고 특히 투자자들에게 원활한 그런 어떤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비용만큼은 좀 지불을 받아야죠. 네. 받아야 하겠지만 이렇게 좀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좀 투명성을 제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누구의 지시인지는 모르겠지만 K망군도까지 가서 상장폐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뭐 국내 비선 거래소로 당당하게 상장폐를 내고 뭐 마케팅비 명목이라든가 그렇게 예. 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어렵게도 좀 멀리까지 갔네요. 예. 네. 이 상장피와 관련된 그 코인 업계 그 단절을 위해서 저희 풍물레에 대해서는 계속된 탐사 취재 보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